그래서 저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말폭탄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제 프리고진의 반란이 일어났을 적에 국내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일부 소수이긴 하지만 뭐라고 평을 했냐면 그거 별거 아니다, 푸틴의 원대한 계획의 하나다 하면서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도망간 걸 보고 그게 도망간 게 아니라 푸틴이 재배치를 한 거다, 폴란드를 압박하기 위해서 바그너 그룹을 재배치한 거다라는 아주 황당한 얘기들을 떠들어댔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설치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폴란드를 압박하려면은 무슨 그런 쇼를 벌이면서 바그너 그룹을 벨라루스로 재배치합니까? 형제국가 다름이 없는 벨라루스 군대를 폴란드 국경으로 이동시키면은 그게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 무조건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유럽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80년 가까이 유럽은 안보 무임승차를 해왔습니다. 자기네 안보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게 거의 없고 그 결과 전쟁이 터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여실히 이제 보여줬습니다.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은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기본적인 전략이 뭔가 하면은 안보는 나토,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와 에너지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한다 했는데 결국은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러시아로부터는 에너지를 수입해 오지 못하고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서 자기네 경제도 이제 망가지게 생긴 거죠. 이 안보는 나토, 경제와 에너지는 중국과 러시아, 뭐 좀 비슷한 소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미중 무역 갈등이 벌어지니까 안미 경중이라 그랬죠.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그런 게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드러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좌파나 우파나 할 거 없이 안미 경중을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요즘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쑥 들어갔더라고요. 참 치사합니다. 사람들 장기적으로 봐야지 그렇게 얄팍하게 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그 에너지 의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게 2021년 통계고 요 위에 있는 게 전쟁이 일어난 이후인 2023년 통계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21년에는 유럽이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41%를 수입해 왔습니다. 거의 반가량을 러시아에 의존을 했죠.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등 기타 지역으로부터 39%를 수입해 오고, 그리고 LNG 파이프라인이 없으니까 이제 액화시켜 가지고 수입해야죠. 그게 20%였는데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가스의 비중이 41%에서 8%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 노르웨이로부터 들어오는 게 50%죠.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LNG 수입이 20%에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42%. 이 42%의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안보는 나토 또는 미국, 경제와 에너지는 중국과 러시아 하면서 요런 에너지 수입 하나 봐도 요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안보도 미국에 의존하고 LNG도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렇게 뭐 수입선이 바뀌었다고 경제가 타격을 받느냐 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러시아로부터의 이제 가스 수입이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20% 내지 30% 싸게 수입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막히면서 더 비싼 값에 가스를 수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값싼 그 가스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유럽, 특히 독일의 그 뭐 가정용 전기료가 뭐 10배 이상 인상이 됐다. 그래서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렇게 에너지 값이 오르게 되면은 에너지 소비는 대부분 공장에서 하죠. 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침체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 침체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 가까이 안보 무임승차를 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에는 아예 나토 국가들 또는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을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기준으로 봤을 적에 나토 주요 4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에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전차가 총 900대입니다. 영국, 프랑스 하면 뭐 군사 강국 아닙니까?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 합쳐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전차가 900대라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독일이 236대입니다. 영국이 227대, 프랑스가 200대, 이탈리아가 200대. 이게 이제 2019년 기준인데 현재 네덜란드에는 탱크가 18대입니다. 18대. 한 100여 대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탱크 부대를 해체하고 18대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탱크를 다 없애느냐 하니까 아마 자기네는 저지대라서 탱크전이 적합하지 않다. 이게 군사적으로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여 대 중에서 18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노르웨이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차를 233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위 이제 K1을 비롯한 제3세대 전차를 우리가 18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군이 가지고 있는 전차를 모두 합쳐도 우리나라 전차의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전차 강국은 소련이라 그러죠. 한 12,000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소련이 12,0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겠다고 결성된 유럽의 나토가 주요국의 전차 대수가 900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야, 이 안보가 남의 일이 아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나토를 확대하는데 아시겠지만은 스웨덴도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 가입에 반대하는 나라가 두 나라였죠. 터키하고 튀르키예하고 이제 헝가리인데 튀르키는 이제 양보를 했고 헝가리가 아직도 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정말 큰 변화입니다. 스웨덴은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중립국을 표방해 왔고 그것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을 안 했죠.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전쟁하는 동안에 전쟁 물자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고 자기네들은 전쟁 피해도 안 받습니다.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 번영의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안보 무임 승차에서도 이제 좀 벗어나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군비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요 수치는 2024년도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괄호 안의 수치는 2021년의 국방비 비율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직도 유럽 연합 전체가 국방비가 GDP 대비 1.6%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는 2021년에 4.3%였다가
금년에 7.2%로 올렸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국방 예산을 뭐 늘릴 수밖에 없죠. 폴란드가 2.8%입니다. 독일이 2%로 늘렸습니다. 2021년은 1.4%였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1.4%에서 2% 늘린 거 가지고 뭐 그러느냐, 이건 엄청난 국방비 증액입니다. 여러분 1.4%에서 2%로 올렸다라는 거는 국방비를 40% 넘게 예산을 증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 상황에서 국방비를 40% 증액하겠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 수치는 뭐냐? 미국이 3.5%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3.7%였어요. 우리나라가 금년도 국방 예산이 GDP 대비 2.7%입니다. 2021년에는 2.8%였습니다. 일본도 늘렸죠. 1%에서 1.3%로 늘렸습니다. 이게 0.3% 늘어났으니까 애개할 게 아니라 국방 예산을 2년 만에 30%를 증액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군비 강화에 호들갑들을 이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2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솔직히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저는 한 1년은 더 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승리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접경 국가가 이제 확 늘어나는데 먼저 가장 위기를 느낄 게 이제 폴란드죠. 폴란드는 러시아 포비아가 무지하게 강한 나라고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건 이제 작은 나라들 아닙니까? 야, 우크라이나도 저렇게 점령하는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점령하는 것도 일도 아니겠다. 뭐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된 슬로바키아도 국경을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도 접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헝가리의 총리인 오르반 총리가 친러 인사긴 하지만은 국가 전체가 친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헝가리 국민들도 굉장히 이제 떠는 거죠. 그리고 루마니아, 몰도바, 조지아는 전쟁을 한번 치렀는데 이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패배시키고 뭐 친러 정권을 세우건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특히 이제 발틱 3국 그리고 몰도바, 루마니아, 조지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도 이제 러시아가 친러 정권을 세우겠구나,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소련 붕괴 이후에 유럽을 지배했던 흥청망청 분위기는 확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평화 무드에 안주한 결과고 안보 무임승차의 이제 결과죠. 현재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독일의 38,000명을 비롯해서 총 63,000명입니다. 그런데 냉전 당시에는 미군이 서독에만 30만 명이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동독 지역에는 소련군이 한 40만 명 주둔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긴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소련이 해체되니까 그런 이제 위협감이 없어지고 긴장감이 떨어져서 결국은 아직까지도 미군과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한 63,000명의 미군과 미국의 이제 핵 우산에만 의존을 하고 자기네 안보를 스스로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거죠. 지금 이제 유럽 각국은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이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러시아한테 저렇게 떨지? 여러분, 러시아는 GDP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보다도 GDP가 큰 유럽 국가들이 많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보다 GDP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가 왜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지? 러시아가 뭔데?
결국은 러시아는 핵무기만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 아니야? 전쟁 해보니까 별 볼 일 없더구만. 러시아의 핵무기가 무서운 거네. 그러면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할 수가 있죠. 핵우산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핵전력을 강화하자. 라고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프랑스하고 영국에 핵 전력 강화 비용을 주면서 핵무기를 강화해라, 핵전력을 강화해라,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유럽이 자기네 방어를 위해서 독자적인 무장 체제를 갖추겠다. 그러면 뭐 미국의 영향력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